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우울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내 안에 검은 개를 키워왔다. 그만큼 불쑥불쑥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 중 하나가 아무래도 우울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울증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벌써 이미 좀 우울합니다. 네. 최근 이 50대 여성의 팀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 밤을 새는 게 좀 허다했고, 게다가 일에만 좀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사람들 앞에서 PPT 같은 거 발표할 때 호흡이 너무 가빠지고 가슴이 터질 듯한 증상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동료들이 너 번아웃이야, 번아웃 증후군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단 모양이에요. 네. 중요한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번아웃이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지속되면 네. 우울증이 생긴다. 지금 네. 굉장히 겁을 내고 있거든요. 아. 선생님의 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요새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번아웃 증후군 자체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업무 환경에 관한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지 않는 업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고 소진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이 되거나 냉소적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말 그대로 다 타버렸네요. 그렇죠. 좀 진절머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능률이 잘 오르지가 않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을 WHO에서 말할 때는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개인에게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업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그 선을 좀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야, 노동 환경의 문제군요, 이게 결국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업무량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면 이걸 갖다가 좀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팀워크를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이나 교육을 시킨다든지,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권장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각종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무섭네요, 사실. 그렇죠. 이거 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더 정확하게는 면담을 해서 평가해봐야 되지만, 범불안장애, 계속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불안장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받거나 주목받게 되는 상황에서 몹시 불안해지는 그러한 질환을 이미 벌써 겪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중에 우울 증상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사회적 문제라. 이렇게 인식하니까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 문제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개인의 있구나. 책임이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직업 환경의 문제고, 그걸 우선 개선을 해줘야 되고요. 그 정의 자체가 좀 위로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런 시각 자체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요. 각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중요한 것 위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신다던가,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든지, 업무를 분장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하시고, 또 너무 일에만 매진하시기보다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요한 걸 먼저 하라라는 말인데 맞습니다. 좀 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60대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남편과 갑작스러운 사별 이후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는데, 물론 무겁겠지만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무는 듯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사별 이후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계속 동반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본인 때문에 혹시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건 아닌가. 네. 젊은 날에 너무 고생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답니다. 그런 그 죄책감에 조금 시달리고 있고 매일 또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혹시 이게 우울증 검사를 받아야 될 정도인지 그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가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저희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별을 겪고 나서 많이 우울해한다거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또 식사를 잘 못한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이런
거의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일단 정상적인 과정이다. 네. 애도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정신의학 교과서에도 몇 달이 지나서도 계속 슬퍼하면 이것이 뭐 우울증이라던가 언제까지는 정상 반응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고인과 가족분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돌아가실 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서 기준을 나누지는 않고요. 하지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분께서 겪고 있는 그런 증상이 우울증에 해당할 정도로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면 일단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예를 들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나 정신병적인 다른 증상을 동반하게 되거나 식음을 전폐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되거나 이런 식의 심각한 다른 증상을 동반하면 이른 시기부터라도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 경과했다. 비교적 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남편을 자주 떠올리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자주 잠에서 악몽으로 깨어난다던가 게다가 죄책감까지 있습니다. 죄책감까지 가지고 계셔서 실제로 좀 우울증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한번 면담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과 애도 반응으로 인한 증상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세히 면담을 해보면 이제 애도 반응 같은 경우 정상적인 이제 슬픔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잘 지내시다가 고인에 관한 얘기가 나왔거나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뭐 동기가 있을 때. 그렇죠. 고인에 관련된 물품을 받거나 그 추억을 얘기할 때 몹시 슬퍼지고 눈물을 보이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또 그럭저럭 기분이 괜찮으시고 생활을 잘 하신다든지 이런 양상을 보이시고 때로는 웃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한 우울증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고인 얘기를 하건 안 하건 너무나 슬퍼하시고 무기력하시고 이러시면 우울증이 좀 더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을 보이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주로 고인에게 이제 주제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애도 반응일 때 그럴 수도 있는데 고인에게뿐만 아니라 전혀 무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안해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군가 사별하고 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애도 반응일 때도 그럴 수가 있는데 대신 그때는 고인이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나도 따라갔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자살 사고는 고인이 보고 싶어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남들한테 짐만 되고 있고 자기가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우울증 양상과 정상적인 애도 반응 양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애도 반응을 좀 오래 겪으시는 것인지 병적인 우울증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 여성분이니까 자제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자제분이 어머니 모시고 네.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게 오히려 어머니를 건강하게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뭐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는 예상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남편분이 바라지 않을 건데요. 맞죠? 우울하게 있는 아내의 그렇죠. 모습.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